은행권을 대출할 때 금리가 좀 낮으면 상관이 없지만 금리가 높으면 이런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중간에 자금 조달 상황을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토지 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2022년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촬영이 올해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다양한 정보를 좀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오늘 2022년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초부터 금리가 이제 2%, 3%대 금리가 지금 5%, 6%를 넘어서 10% 이상 가는 아주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막상 토지 개발을 할 때 단순히 그 땅의 가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용역비 관련해서 좀 팩트 있게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건축 예를 들어서 이런 커피숍이든 아니면 공장이든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방문하시는 곳이 뭐 시청이나 아니면 건축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데 이 건축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보통 여러분들의 건축 행위에 따라서 건축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비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좀 이따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축비라든가 토목 설계비 정도만 어떤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저희 같은 그 용역사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잡아봤는데 일단 건축 설계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다만 여기서 좀 이렇게 체킹해야 될 부분은 건축 같은 경우는 설계비도 중요하지만 건축 감리비가 있습니다. 건축 감리비 같은 경우는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면적이라든가 또 시설에 따라서 또 감리비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건축 설계비만 알아보지 마시고 그 건축 설계비에 따른 또 감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또 감리 같은 경우는 해당 건축사 감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다른 감리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꼼꼼하게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토목 설계 용역비인데 건축에서 보통 이제 토목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뭐 개발행위나 또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이나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대부분 그 면적이라든가 또 행위 시설별로 보통 이제 용역비를 산출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 개발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도면과 좀 다르게 시공을 많이 해요. 뭐 그런 부분이 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지형의 변화가 또 미처 도면에 표현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설계비를 그 변경비라 하는 거는 당초에 허가받은 거와 다르게 됐을 때 준공 전에 하는 거를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변경비가 포함이 됐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부가세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좀 큰 규모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하자 아니면 부가세 별도다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금액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시기 전에 어떤 금액이 용역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아닌 금액인지 확실히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또 이제 때에 따라서 부가세 포함을 좀 시켜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대부분은 부가세 별도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건 이제 사업주 쪽에서 이제 가져가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가 이제 지급 비율 확인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이제 용역비가 이제 경미항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같으면 뭐 일시불로 보통 허가 전에 착수금을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토목 설계비 같은 경우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지급 비율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설계 사무실이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시불로 지불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급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착수 시에 50%, 그다음 허가 시에 50% 이렇게 50대 50 비율로 받습니다. 또 아주 큰 규모 같은 경우는 뭐 착수 시에 50%, 허가 시에 30%, 준공 후 20%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누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요 점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이제 그 도시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뭐 해당 건에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가 있는데, 이런 심의에 대해서 또 비용이 별도로 추가로 추후에 발생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용역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있으면 도시계획 심의 비용도 포함이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플러스 하나로 더 말씀드리면 이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이 조감도도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감도 같은 경우도 별도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용도 별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 조감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이렇게 관광농원 같은 경우에 조감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이런 부분이 비용이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토목설계 용역비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때문에 사업주가 중간에 자금 조달 상황을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환경평가 용역비인데, 이 환경평가 용역비는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특히 임야나 이렇게 개발할 때 어떤 면적 이상 초과될 때 이제 사전 재영향성 검토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임야 개발을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했을 때 의무적으로 사전 재영향성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평을 못 쓰지만 5,000제곱미터니까 한 1,500평 이상 되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 재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200~300만 원이 아니라 뭐 8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용역사별로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잘 진행되다가 또 용역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용도 지역상 또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받게 되면 상관없는데 받게 된다면 이 부분도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환경평가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재라든가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비용이 토목설계비나 건축설계비 합쳐서 그보다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킹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렸고, 사실 이게 세 번째가 용역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오늘 촬영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데 임야 이제 조사 관련인데, 우리 임야 개발을 할 때는 토목, 건축,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환경 평가 이외에 또 들어가는 부대 또 용역비가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산림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 재위험성 검토 의견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전부터 있은 건 아니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지 감리가 있습니다. 산지 감리는 임야를 개발할 때 무조건 산지 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지 개발의 면적에 따라서 감리를 하는데, 이 감리 비용이 개월수에 따라서 또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상이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 같은 경우는 준공 전에 산지 복구 설계 및 산지 준공이 있습니다. 산지 복구 설계 및 준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용역비가 발생하는데, 보통 이런 게 이제 패키지로 또 묶어서 이제 산림업체에서 한 번에 하는데, 이 비용도 웬만한 토목 설계나 건축 설계비 보다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좀 들었을 때 비용이 부담되는 비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하시고,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이 다른 사무실과 좀 다르게 제가 임야 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까지 제가 다 포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이 좀 빨리 진행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또 하나의 또 용역비가 발생되는 게 개발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이라고, 이게 나중에 이제 공문이 오는데, 공문이 우리가 이제 준공을 하기 전에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가 하면
내용을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내용이 쭉 나와요. 왜 개발부담금을 만들었는지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것도 이제 면적에 따라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눠서 개발부담금을 산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99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165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개발부담금을 또 이렇게 선정평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개발부담금을 예전에 많이 이제 자료를 받아보면 제일 많이 이 개발부담금이 산정될 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낮은 땅을 이제 성토를 해서 높게 만들었을 때, 이럴 때 토공의 성토량이 개발부담금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우리가 허가가 나면 이제 기타 세금 부분이 있는데, 뭐 세금 부분 같은 경우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이라든가 면허세라든가 뭐 또 채권이라든가, 또 임야 같은 경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든가, 또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보존부담금, 이런 세금들이 있는데, 그 농지보존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농지가 좀 면적이 넓게 허가를 받으면 이 금액도 웬만한 땅에 하나 살 정도의 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또 일시 납부를 못해서 분할 납부를 하고, 분할 납부가 또 그게 좀 잘 안 돼서 허가가 좀 안 나는 부분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지 보존 부담금, 농지 개발하실 때는 꼭 한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개략적으로 이렇게 계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발 전에 무조건 땅의 상승 가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비용들이 얼만큼 발생되는지도 개략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오릅니다. 모든 개발하시는 분들이 뭐 토지가 있건 없건 항상 이제 은행권에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은행권을 대출할 때 금리가 좀 낮으면 상관이 없지만 금리가 높으면 이런 비용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설명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으뜸토목설계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많은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가 시작한 지 이제 4년을 넘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이제 구독자 5,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 유튜브를 항상 촬영하면서 옆에서 많이 무심양면 도와주시는 우리 뉴스코리아 김윤탁 대표님과 홍민아 고모님, 이상욱 기자님, 최은영 대표님, 그 외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유튜브가 모든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더욱더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고향 여기 야외에서 이 저수지 뷰를 바라보고 촬영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커피숍 대표님께서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숍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출 시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